존경하는 한명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갑 김승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통신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윤석열 정부의 연관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곽이 정통부 장관이 나오셨나요? 어디 네, 계시죠? 있습니다. 예. 지금 제4 이동통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니 일단은 기본 자격 조건이 없는 단순 등록제 방식으로 채택을 한 절차적 하자와 선정된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의 회사였고 또 기업 사냥꾼 전력에 있는 대표자가 관여했다는 점, 또 산업은행과의 사전 협의가 없는 정부 지원 등 대출 계획이 있었고 카카오 계열 분리 시 자금이 미납되었다는 그런 전 허위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이 무산됐을 때 사업 취소와 보증금 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부가 오히려 정책 자금 지원이라는 이례적인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하자는 보시다시피 이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격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가장 고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사업체로 선정을 했고, 그것이 스테이지 X 컨소시엄이며 억 원의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실 질의에 과기정통부는 당시 사업은 등록제 주파수 경매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안 했다, 뭐 이런 답변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장관님, 우선 이 첫 번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낙찰업체, 즉 스테이지 X의 심각한 재무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업체들이 전략적 투자자로서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우선 스테이지 X의 사업 추진자인 스테이지 5라는 그런 업체가 사업자 선정 당시에 이미 자본 잠식 상태로 이와 같이 네 번째 이동통신과 같은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부실한 회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이 스테이지 X 컨소시엄을 만든 서쌍원이라고 하는 과거 EWK의 대표가 본인의 상장사를 스테이지 X라든가 혹은 무자본 M&A를 통해서 기업 사냥꾼 방식으로 양수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그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요? 충분히 조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신 건가요? 관련해서는 추가 제가 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 스테이지 X 사업자로 선정된 자들이 본인의 출자는 하지 않고 봉이 김선달식 수법을 통해서 무조건 고가의 금액을 써서 내므로써 낙찰, 즉 사업자로 선정됐고, 그 후행의 절차를 무자본 M&A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무산되자 그냥 사업을 포기하고 그냥 도망간 그런 형국인데,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도 지켜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본금 2,050억을 컨소시엄 투자자가 조달하고자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죠. 그에 대한 귀책 사유는 컨소시엄 낙찰자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낙찰자에 대한 보증금도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한 4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주요 자금을 확실한 담보를 내거나 현금을 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증권서로만 했더라고요. 서울보증증권이 했고, 그다음에 서울보증증권이 지금 이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보증사고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4천억을 정부에 몰치당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낙찰 선정 후에 사업이 무산된 거에 대한 계약금이라든가 보증금 몰치 못하셨죠, 지금? 못하셨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하고. 네, 요거는 좀 파악해 주시면, 이게 전 정권이기 때문에 사실 뭐 새로 취임하신 장관님께 하나하나 뭐 답변을 저희가 뭐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요것은 지금 전 정권 일인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다시 짚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보증금 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하나 어딘가 정부의 그 입찰에 참여했다가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몇천억을 갖다가 몰치당한 사례가 진짜 있었고 법원에 제소를 했지만 결국엔 하나가 패소한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는 기억이 되는데, 이것에 봐서는 과기정통부가 이 스테이지 X 사업자에게 보증금 몰치라는 그런 정당한 권리 행사도 안 하셨습니다. 사실은 안 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스테이지 X 뒤에 기업 사냥꾼
무자본 M&A 조달 형식을 많이 사용했던 그런 자가 여기에 관여함으로써 일단은 큰 폭의 4천억 원이나 넘는 그런 낙찰금을 그러니까 써냄으로써 일단은 사업권을 받고 그 사업권을 갖고 돈놀이 야 우리 그 제사 이동통신 땄으니까 이걸로 자본을 갖다가 조달해서 그 돈으로 4천억 내고 또 요 스테이지 X 사업자의 구성원을 변경함으로써 자기의 그런 관리 감독이 가능한 자회사로 변경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보이는 사업입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비상식적 대응인데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과기정통부가 2023년 1월 달에 이 이동통신사 선정하는 정책에 4천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사실은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은 이 낙찰자가 사업 선정자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과기정통부가 4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산업은행과 논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 워딩을 보시면 산업은행을 통해 4천억 원 가량의 정책 금융을 마련했고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 사업자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산업은행에 살펴보니 4천억 원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파악하고 따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제사 이동통신과 함께 제사 인터넷 뱅킹이 2023년 2월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이 통신이라든가 금융은 공공재라고 하면서 네 번째 이동통신과 네 번째 인터넷 뱅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추진이 됐고 사업이 무산이 되었어도 그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정당하게 묻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그런 것이 밝혀졌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봤을 때 그 뒤에는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했던 IMS 모빌리티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 제사 이동통신에도 신한은행 그룹 계열과 그다음에 더존 비즈원이라는 회사가 지분자로서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고 IMS 모빌리티와 함께 신한 쪽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윤석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 그런 기업체들이 참여를 했고 지금 스테이지 5를 중간에 구플랜핀 다이렉트 조합 3조합이라고 하는 투자조합의 변경을 시도했는데 이 투자조합에 김건희 측 BP 패밀리라든가 김건희 측 인사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제사 이동통신이 사업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든가 수익을 갖다가 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고 저희 의원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관님께는 이 것에 대한 이 사업 추진 과정 과기정통부에서 관련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